와, 월 생활비 60만 원인데 스페인 여행까지 한 황간의 가족 끝내주지요, 여러분. 네.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이 황희가요. 스페인 여행을 가족하고 갔는데 그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본회의라는 건요. 국회의원의 일정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하면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병가를 내고서 스페인 여행을 간 거예요. 그다음에 월 60만 원으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동에 제 친구들도 사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 진짜 이건 목동에 집값 내려가겠다. 아니, 목동이 월 60만 원이면은 이거는 최극빈 계층 중에서도 극빈 계층 아니냐? 우리가 최극빈 계층을 월 수입이 120만 원부터는 극빈 계층에 들어가는데 60만 원으로 먹고 휴대폰 쓰고 관리비 내고, 더구나 황희가 사무실이 있는 거는 목동에서도 알아주는 최고로 비싼 주상복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황희가 자기 정치자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월급은 다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2019년에요. 어떻게 60만 원을 갖고 세 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스페인 여행까지. 자, 저도 스페인 여행을 해봤지만 스페인이 EU에 통합되고 나서 스페인 물가가 확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스페인 여행하시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무슨 저기 바르셀로나 같은 데서요. 무슨 저기 그 뭐죠? 저기 유명한 저기 이 우피치 그 미술관 같은 데 들어가려도 뭐 20유로인가 그래요. 거기다가 유명한 그 저기 이 조각가 건축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올려주세요. 거기도 뭐 무슨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도 25유로, 22유로. 그러니까 한 바퀴만 돌아가면은 이 무슨 입장료만 해도 100유로를 땡기게 되는데요. 엄청 돈 많이 드는 데인데 거기서 월 60인데 와, 제주도 여행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 시내 근교 여행도 못 가는데 와, 60만 원인데 스페인 가족 여행 하시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요. 또 자기 보좌관들 10명을 데리고 또 스페인까지 갔는데 그것도 뭐 각자 돈 내고 뭐 돈 들은 게 뭐 5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인데 그것도 아마 정치 자금에서 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황희가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요. 재산이 2억 원이나 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에 1년에 5천만 원을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월 생활비 세 식구 60만 원 하면서요. 제가 국회의원을 해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한 번도 저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드는 돈이 많은데요. 이 지역구 사무실 이거 운영하는 거. 뭐 그리고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친구라 제 가족 그다음에 저는 제 지역구에 이제 사무 그 실에 있는 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월급 제가 다 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걸로.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 바보가 자기 돈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 최고 바보였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이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국감 때 굉장히 그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방식구들이.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뭐 피자도 쏜다든지 뭐 데리고 나가서 밤에 이렇게 설렁탕에다가 수육이라도 하나 시켜가지고 소주 한잔하고 이제 밤 뭐 2시, 3시까지도 그때 국감 때는 밤새다시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건 저는 다 제 개인 카드를 썼습니다. 왜? 다 보잖아요. 응? 법인카드 쓰면 싹 올라가고 다 공유가 됩니다. 이 법인카드가 아니라 제 정치자금 카드를 쓰게 되면 그거는 진짜 그 보면은 사주고도 욕먹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카드를 다 썼습니다. 다 알아요. 이거는 효과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제 돈으로 사준다는 거. 2번째는 뭐냐, 나도 이렇게 돈을 깨끗이 하니까 너희들 모든 거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라. 이런 무언의 말하자면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황희가요 1년에 5천만 원을 말하자면은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진짜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대단하고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세 전후로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세금 다 떼고 나면
저 때 얘기하면 8천에서 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황희는 1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황희가 거기서 5천만 원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쓰고 5천만 원을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황희가요 2억 원을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축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재테크란 말을 하는데 황희테크 아니면 정치테크라고 불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2억씩 재산이 불어나면은 대단한 거죠. 더구나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월급은 내가 고스란히 저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중에서도 아마 그걸 더 저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다가 식비는 어떻게 하냐. 월 60이면은 뭐 휴대폰 요금만 내고 이래도 벌써 20만 원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황희가 뭐라고 했냐. 머리는 우리 와이프가 손수 잘라주고 자기 머리도 와이프가 자르고 딸 머리도 잘라주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거 명절 때 음식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식비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엄연한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여러분. 황희 고소해야 됩니다.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명절 때 명절이야 봤자 추석하고 설인데 아니 얼마나 명절이 그 집에선 자주 있어갖고 명절 선물이 1년 365일 끊이지 않았으면 명절 선물로 들어온 걸 가지고서 식비를 해결했다는 거. 식비가 안 들었다는 겁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정치태클을 하도 잘해가지고 말하자면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저는요 전국에 이 미용실 주인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제 황희 씨 얼굴은 아마 목동 주민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 부인이 목동에 와가지고 목동 미용실에서 머리 자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목동 미용실 주인들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요. 원장님들.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목동에서 안 잘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청담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황희와 황희 부인 뭐 이런 사람이 머리 자른 사람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희는 아마 국회 이발소에서 머리 자르고 그것도 정치 자금으로 냈을 게 분명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황희 딸하고 황희 이 마누라 머리는 누가 잘랐나. 특히 마누라 머리는 네? 좀 보시고 이 미용실 원장님들께서도요.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황희 머리를 잘라준 적이 있다. 황희 마누라와 딸의 머리를 잘라준 적이 있다. 이거 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황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월 60으로 살았을까? 그래서 이 목동은요, 최극빈 계층이 사는 데고, 목동 주민들이 하도 기가 막히고, 창피해갖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신의 황희예요. 그리고 황희 정승도 그렇게 속옷도 이렇게 꿰매 입었다 하는데 황희 정승도 이렇게 검소하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황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황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6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4,900만 원이 말하자면 황희가 수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거기서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을 황희가 말하자면은 어떻게 했는가? 딸 유학비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 5,900만 원이 수입인데서 딸 유학비를 이렇게 쓰고요. 하기는 뭐 윤미향이가 현찰이 3억이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고 딸은 그 비싼 미국 피아노 유학을 시켰으니까 시민운동가도 이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시키고도 남는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수입이 빠는데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황희네 집에 그 홍금보나 황금보처럼 엄청나게 큰 금고가 있어서 거기에서요 현찰을 갖고 현찰로만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뭐 황희가 어떤 회사에서 단체로 돈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한테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500만 원한테 이름을 쓰지 않고 99999 해갖고 4개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데서 받은 거죠. 이런 경우는요. 일단 연락처를 이렇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은행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거를 반환을 합니다. 왜냐면 위험한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거 다 확인하고 어떤 돈을 받더라도요.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상한 돈 받으면은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황희는요. 넙죽넙죽 잘도 받은 거예요. 9999라고 쓴 500만 원짜리 후원금을 받으면은 이 황희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돈이라면은 그냥 덥숙덥숙 그냥 뭐 흙이 떨어지건 무슨 뭐 변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건 간에 덥석 받아서 쑥쑥 먹은 것 같아요. 첫째 황희는 현찰을 거래를 많이 했을 거다. 즉 흔적이 남지 않는, 말하자면은 카드 거래는 하지 않았을 거다. 또 두 번째 뇌피셜, 누군가가 황희한테 카드를 줬을 거다. 아 형님, 의원님, 이 카드 진짜 흔적이 안 남는 겁니다. 2장 마련했습니다. 사모님도 쓰시고 형님도 쓰시고. 그러면서 모 회사나 모 사람이 만들어준 법카 아니면은 진짜 이 형카,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모시는 형카를 가지고 황희가 쩍쩍쩍쩍 썼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목동에서 살면서 그 비싼 사무실까지, 그리고 머리도 부인이 자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미용실에서 이제 수배령을 내야 될 것 같아요. 황희 부인 얼굴 좀 이렇게 내고, 황희 부인이 이 머리가 진짜 어디서 자른 머리인지, 자기가 직접 자른 머리인지. 근데 이상하게 미용사들도 자기가 직접 머리를 자르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황입니다. 네. 자, 이 60만 원을 갖고 세 식구가 한 달을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구독, 엄지척 꼭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서울, 부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